네, 두 배우의 만남만으로도 정말 큰 화제가 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이 두 배우를 18년 만에 다시 모이게 만든 대단한 내공의 감독님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우선 한 분 한 분 인사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설경구 배우님부터 인사를 해주실까요? 예, 요새 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반갑습니다. 예, 설경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도연 배우님 인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생일에서 순난 역을 맡은 전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뒤에 대기실에서 지금 아무도 긴장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일 떨고 긴장하는 것 같아요 하셨거든요. 감독님 인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생일에서 감독을 한 이종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궁금한 점들 또 작품에 대해서 듣고 싶은 이야기 많으실 겁니다. 우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영화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죠. 생일하다. 표현은 좀 생소한데요. 생일하다의 의미를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작품 속에 잠깐 나오죠. 우리 감독님께서 생일 모임을 통해서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 뵙고 아이들을 직접 만나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영화 속에 담고 싶다고 하셨는데 그 생일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우리가 이제 다 알죠. 2014년도 4월 16일 날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일이 있고 저는 한 2015년 여름쯤 안산에 가게 됐어요. 어떤 봉사를 좀 하려고. 예. 안산에는 사실 여러 단체 또 활동가들이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함께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처음에 뭐 이를테면 설거지도 하고 사진도 찍어주고 이런 일들을 좀 도와드렸었는데 그곳에서 아이 생일이 이렇게 다가오면 엄마들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엄마들이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이제 아이의 생일을 같이 그 아이를 기억하고 그 아이에 대한 아이를 가까이서 함께 지냈던 친구들, 가족들, 뭐 지인들이 모여서 아이 생일을 함께 하는 그런 생일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모임을 같이 이렇게 또 도와주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감독님께서는 굉장히 지속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관심을 쭉 가져오셨었죠. 이 영화뿐만이 아니라 안산 희생학생들의 친구들과 또래 세대의 만남을 담은 다큐멘터리 친구들 숨어있는 슬픔을 연출하시기도 하셨고요. 또 다음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세월호 세대와 함께 상처를 치유하다라는 캠페인에도 활동을 하셨었고 그간 무척 지속적으로 이 일에 관심을 가지셔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작품이 보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진정성 있게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두 배우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생일하다. 아마 작품을 촬영하시면서 또는 시나리오를 검토하시면서도 이 생일하다의 의미가 두 배우님들께도 각자의 어떤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는지 설경구 배우님 말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근데 저는 그 생일 모임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예.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감독님한테 이런 모임이 있냐 그랬더니 감독님 경험을 얘기해 주셨고 그래서 그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동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생일 관련해서 그거를 좀 참고를 했는데 저는 이제 먼저 떠나보낸 아이를 둔 아버지를 연기하면서 제가 느꼈던 또 느끼려고 노력했던 그런 이해하려고 하고 또 공감하려고 했던 부분들 저희 그런 것들이 이제 관객분들한테 오롯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저희 생일 모임 영화에서 생일 모임도 감독님이 실제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뭐 저희한테 전달도 잘 해주셨고 그리고 먼저 하늘로 간 제 아들 수호에 대해서 흉도 보고 또 추억도 하고 또 기억하자라고 잊지 말자 서로 뭐 작은 위안도 주고 또 서로 위로도 하고 그렇게 또 그려졌어요. 영화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관객분들한테도 가슴에 확 와 닿는 그런 영화가 되길 바랍니다. 네.
전도연 배우님은 어떠셨나요? 생일하다의 의미가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궁금해요. 아,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을 때 사실 가장 많이 울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촬영할 때 사실 좀 겁이 났어요. 그런 슬픔을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받아낼 수 있을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촬영을 하면서 순남을 연기하면서 순남을 통해서 느낀 건 되게 함께 기억하고 그리고 슬픔을 나눈다는 게 그 시간이 얼마나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래도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좀 많이 위안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아마 그 촬영을 하시면서 또 만드시면서 우리 감독님도 그러시고 두 배우님들도 그러시고 너무나 깊은 슬픔이어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먼저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작품 준비하시고 연출하시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참 조심스러운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심하셨던 부분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독님이 고민하셨던 부분, 또 준비하시면서 조금 가장 마음으로 힘드셨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가장 힘들었던 건 제가 어쨌든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쓰고 또 이렇게 그 장면을 표현해내는데 그게 저의 해석이 또 개입될까봐 뭐 이런 거리두기가 가장 제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한 걸음 물러나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좀 보여드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저의 해석이 또 오해 해석 같은 것이 들어갈까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매 장면을 찍을 때마다 그 고민에서 맨 끝까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이 그 촬영 날인데도 몇 년간 고민했고 이제 충분히 고민 다 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전날 밤이 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유가족분과 다시 통화를 하고 이랬던 날들이 생각나네요. 네, 그럼 고민을 하시다가 유가족분들과 통화를 하시고 나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거리두기가 가능해지셨어요? 그 통화를 하고 결론은 그 아버지께서 내일 다시 전화를 하죠. 그리고 다음날 전화를 다시 하면 촬영 날인데도 하면 용기를 주셨죠. 그러셨군요. 두 배우분들께도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이 작품을 함께 하기까지 여러 가지 의미가 될 것 같아요. 함께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뭐 가장 한 가지 생각나는 건 너무 아픈 이야기여서 조금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두 배우님을 그래 이 작품 하겠다 만드셨는지 궁금해요. 설경구 배우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 책이 제가 이 영화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사실 못 하고 있다가 저한테 갑자기 닥친 책이었었어요. 다른 영화를 촬영하고 있었고 스케줄상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더 찍어야 될 날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저한테 책이 와서 좀 당황했었고 책을 읽고 뭐 그동안 준비가 많이 돼 있었어요. 제작 그 환경은. 그리고 오케이만 하면 또 바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여름 전에.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저는 고민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이 생일은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뭐 영화하는 사람으로서 왜 벌써 이 영화를 만들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왜 그동안 안 만들어졌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했었고 그래서 저는 고민을 많이 안 하고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스케줄 정리를 급하게 하고
저를 먼저 배려를 해주셔서 먼저 그 영화를 끝내고 이 영화를 준비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근데 하게 됐습니다. 예. 영화를 꼭 해야겠다는 확신을 시나리오를 읽으시면서 바로 받으셨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전도연 배우님은 어떠셨을까요? 어떤 고민을 하셨고 왜 결정하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저도 처음 제의를 받았을 때는 좀 부담스럽고 또 선뜻 다가서기가 좀 힘들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고사도 했었는데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는 오히려 그런 부담감을 뛰어넘을 만큼 이게 그 살아가는 사람들,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여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선택을 하게 됐어요. 어쩌면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생각이 좀 바뀌셨다는 것은 감독님께서 고민하셨던 그 거리두기에 있어서 전도연 배우님도 충분히 그 고민이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이 드셨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그렇게 구체적인 고민까지는 하지 못했고요. 네. 제가 선택하기까지 그냥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다가가기 힘든 네. 큰 슬픔이었었는데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구나 정도였었고 그냥 나머지 어떤 그런 거리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촬영을 하면서 네. 조금씩 그냥 그 인물로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냥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감독님께서 그 세월호 가족분들과의 통화도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유가족분들하고는 이제 어떤 과정을 거치셨는지 이 영화를 제작하시기까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안산에 있는 치유공간 이웃이라는 곳에서 이제 유가족분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되면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다가가도 되는지가 좀 조심스럽고 어려웠는데 오히려 너무 다가와 주셨다랄까 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듣고 있으면 더 얘기하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더 얘기하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생일 모임을 함께 하면서 영화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때 이제 그러면서 시나리오를 쓰면서부터 그때 제가 만났던 분들에게 이걸로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인터뷰를 해주신 분도 계시고 그냥 일상을 잠깐 며칠 함께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뭐 그렇게 하면서 제가 글을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고 글을 다 썼을 때는 영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됐을 때 저희가 이제 프리를 들어가기 전에 저희 가족 협의회를 찾아갔습니다. 저희 제작자님들과 함께. 그래서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을 때 이제 가족 협의회에 계신 분들께서 좀 이렇게 힘내서 잘해라 이렇게 조심스럽게 너무 그러지 마라. 네. 그래서 굉장히 그때 힘을 얻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선배님들 만나서 촬영을 했고 편집을 했고 편집의 완성본을 완전히 끝내기 전에 한 번 더 찾아갔어요. 그래서 안산에서 유가족 협의회 분들과 함께 같이 안산에 있는 극장에서 시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신 얘기들을 또 고려해서 최종 편집을 냈지만 그 당시 그날을 되게 잊을 수 없는데 그 시사를 했던 날을 고맙다 수고했다라는 말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좀 마음을 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까지 왔네요. 네. 지금 그 감독님께서도 인터뷰 중에도 표현 하나하나에도 무척이나 신중을 기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유가족 분들께서도 너무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격려를 해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수정을 거쳐서 이제 4월 3일에 관객분들을 만나게 될 이 작품을 유가족 분들께서는 혹시 보셨나요? 보셨죠. 보시고 예. 오늘도 또 저희는 이 일이 끝나고 나면 내려가서 한 번 더 함께 봅니다. 예, 최종본은.
어떤 역할을 맡으셨는지 소개부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설경구 배우님. 예, 저는 그 참사가 있는 날 그 한국에 없고 외국에 뭐 특정한 사정에 의해서 그 가족 곁을 지키지 못했던 그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리고 2, 3년 후에 한국에 돌아왔을 때 그것을 오롯이 다 감당해야 했던 냉랭한 순남을 또 대해야 됐고, 아주 어렸을 때 오랫동안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딸 예솔이 같은 경우도 거리가 좀 멀어져 있고 그걸 좀 좁히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수호의 생일이 다가오면서 주위 분들이나 그 유가족분들이 생일을 권유하면서 아들의 생일을 좀 완강히 애써 거부하고 있는 순남을 좀 설득을 하죠. 그래서 생일을 같이 하게 된 역할입니다. 그 처음에 말씀하셨을 때는 저는 굉장히 드라이하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상에서도 보니까 조금 순간순간 힘드셨던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셨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풀어놔 버리면 이 감정이 너무 과잉될 것 같고, 저희는 영화를 찍었기 때문에 이게 그 조절이 좀 필요해서 그 누르는 작업이 오히려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르는데 드라이하다기보다도 그냥 담담하게 하려고 하는데 또 단단해야 되고, 또 이 책이 담담하지만 굉장히 힘이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힘이 있는 이야기고, 어느새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확 젖어 있는 보시는 분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담은 있었죠. 네. 네. 전도연 배우님께서 맡으신 캐릭터 순남에 대한 이야기 좀 네. 들어볼까요? 순남은 아까 그 영상 속에서도 잠깐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들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아들의 빈자리를 스스로 순남의 방식으로 채워가면서 딸과 되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정일의 등장으로 인해서 정일을 통해서 그리고 딸 예솔이를 통해서 그 생일 모임을 가지면서 이제 비로소 아들을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그런 역을 맡았습니다. 네. 그 두 분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만나신 게 18년 만입니다. 사실 그냥 외모로 봤을 때는 두 분 다 그 사이에 어떤 변화도 없으신 것 같지만 두 분은 좀 느끼셨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호흡을 맞추셨을 때 서로의 어떤 차이, 변화, 그 사이에 세월이 이렇게 흘렀구나라는 느낌, 예전과는 달라진 점 어떤 게 있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설경구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촬영 전에 나도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 포스터랑 이렇게 뭐 집에 걸려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유심히 보고 그동안에 뭐 전도연 씨랑 뭐 사석에서 안 만났던 건 아닌데, 저는 그런 말도 촬영 중에 했었었는데 너무나 똑같아요. 어쩜 이렇게 사람이 18년 동안 변한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참 희한하게 너무 똑같아요. 예. 어떤 부분이 가장 똑같아요? 18년 전과 지금? 전체적으로요, 다. 어떤 부분이 아니고 외모도 하나도 뭐 나이를 안 먹은 것 같은 느낌? 네. 예. 전도연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조금 세월의 차이를 느끼셨어요? 아니면 설경구 배우님과 똑같이 정말 18년 전과 똑같다 어떠셨나요? 사실 지금 설경구 씨가 훨씬 더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되게 그 전보다. 멋있게 나이를 들어가는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네.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촬영을 할 때는 설경구라는 배우에 대해서 설레임이 없었다면 지금은 가끔씩 이렇게 설경구 씨를 보면 약간 설레임을 주는 그런 남성다움이 더 감사합니다. 자라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훨씬 더
18년 사이에 설경구 배우님께서는 더 멋있게 나이가 드셨다는 표현일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네. 그렇군요. 아까 그 영상 속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감독님께서 두 배우의 시너지는 정말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다. 0.001초도 그 순간에 진짜로 집중하지 않은 순간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두 배우가 전설 배우라는 애칭이 있죠. 두 배우의 만남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감독님께서 두 분과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전 사실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어마어마한 행운이죠.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저희로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사실 그 0.01%도 저희 정말 진심이에요. 네.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없었고, 결론적으로 촬영하면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두 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들이죠. 네. 두 분은 어떠셨나요?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시면서. 벌써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벌써 쑥 들어왔어요. 무슨 말 할 줄 알고. 무서우신가 본데요, 지금? 무슨 말이 나올 줄 알고. 그 책이 굉장히 담담한데 단단하다고 제가, 그리고 힘이 있다고 표현을 한 게 네. 저는 이정훈 감독님 같아요. 예, 되게 사실 배우들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하는데 감독님은 특히 뭐 생일 같은 영화는 전체를 정말 단단하게 하지 않으면은 모래성처럼 금방 무너지는 작품이기 때문에 바닥부터 해서 그걸 감독님이 단단하게 버티지 못했으면은 뭐 촬영 중에도 금방 허물어질 수도 있는 작품인데 네. 그걸 단단하게 잘 지지해 줬던 것 같아요. 네. 버텨주고. 네. 두 분과의 만남은 엄청난 행운이었다. 전도연 배우님께서는 감독님과의 작업이 어떠셨나요? 저희는 사실 저 밀양할 때 그때 네. 감독님 연출부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한번 그때 이제 같이 지낸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감독님으로 봤을 때 좀 어색하기는 했어요. 되게 호칭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애매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촬영에서도 역시 저 하나만 순남만 생각하느라고 감독님하고의 소통이 그렇게 잘 됐었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유하게 네. 되게 좋게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늘 항상 감독님하고의 관계는 촬영이 끝나면 네. 그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감독님을 다시 알게 되고 또 좋아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할 때보다 사실은 끝난 지금이 더 관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영상 속에서 확인하셨죠? 그 두 배우님들 못지않게 눈길을 끄는 우리 아역 배우가 있어요. 예솔 역의 김보민 양인데요. 우리 요 아역 배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같이 연기하시면서 어떠셨는지. 굉장히 뭐랄까요, 무척 아까 어떤 표현을 하셨죠? 너무너무 솔직하고 순수한 그 자체다라고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좀 어떤 자극도 좀 받으셨나요? 네, 받았죠. 스펀지 같은 친구니까. 아까 메이킹에도 뭐 생일이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안 읽었으면 싶어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범인이가. 그래서 리딩 때도 그냥 그때 처음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생일이라는 영화가 즐거운 영화인 줄 알았다는 메이킹도 있었는데, 네. 초반에 그 낯선 그 거리감을 제가 좁히느라고 저랑 많이 다녔는데, 저분은 이 보민 씨는 네. 그 정말 안 웃기면 안 웃어요. 그냥 억지로라도 웃으려고 해줘야 되는데 절대 안 웃어요. 그리고 정말 슬퍼야 되고, 그러니까 진짜로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저분을 보면서 같이 긴장하게 되고, 같이 몰입하게 되고, 제가 촬영장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보민이는 진짜로 한다고. 아까 대기실에 이제 그 보민 양이 있었는데요. 전도연 배우님께서
마스크 잘 하고 다녔어. 정말 엄마처럼 예, 아이를 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촬영 기간 내내 딸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보민 양과의 작품 어떠셨나요? 아, 이제 보민 양은 제가 전체 관람가라는 단편을 잠깐 찍었었는데 그때 또 제 딸로 나왔었어요. 그때 되게 인상이 깊었어서 이번에도 제 딸로 나와서 너무 되게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되게 인상이 깊었던 거는 이제 연기를 하면서 상대의 감정까지 제가 계산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각을 할 수 없는데 보민 양이 굉장히 순수한 그때그때 느껴지는 감정에 충실했기 때문에 저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순남이 엄마로서의 감정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보민 양하고 연기할 때 되게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새롭게 뭔가 자극돼서 느껴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되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네, 보민 양은 어땠을까요? 두 배우와 함께한 소감 안 들어볼 수 없죠. 예솔 역을 맡는 보민 양을 우리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아 예뻐라. 어서 오세요. 오늘 함께해 주신 기자님들한테 우리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생일에서 정예솔 역을 맡은 김보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설경구 아빠 전도연 엄마와 함께 연기를 했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전도연 엄마는 네. 항상 모니터 할 때도 같이 손잡아주시고 무릎에도 앉혀주시고 촬영 쉬는 시간에도 네. 게임이나 끝말잇기 많이 해주셔서 심심하지 않았고 네. 엄마가 화내는 씬에서는 약간 저희 친엄마가 화내는 것보다 더 무서워. 더 무섭게 했어요? 너무 많이 났어요. 어머나 그랬구나. 엄마가 화내는 장면은 진짜 엄마보다 더 무서웠대요. 설경구 아빠는 어땠어요? 아빠는 솔직히 처음 봤을 때 조금 무서웠는데 네. 촬영이 끝나고 보니까 무서운지 몰랐어요. 장난꾸러기였던 것 같아요. 장난꾸러기. 그리고 더 좋았던 건 선물을 많이 사주셔서 뭐 사주셨어요? 뭐 색연필이나 사인펜, 사인펜이랑. 물감 등등. 그런 걸 이렇게 많이 사주셨어요? 그랬구나. 그럼 이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인데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아요. 정말 현명한 답변입니다. 자, 우리 오늘 생일 궁금해하시는 기자님들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보민 양이 연기한 이 생일 이런 분들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이야기 하고 싶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가족분들이 이 영화를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좋겠어요. 가족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이 영화를 보고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우리 보민 양하고는요 이야기 이렇게 나누고요. 잠시 후에 포토타임 때 우리 다시 만나기로 해요. 예쁘게 또 사진 찍어요 우리. 이따 봐요. 고맙습니다. 네. 네.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해요. 말 너무 잘하네요.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작품에 대해서 또 연기해주시고 연출해주신 배우님과 감독님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중간중간에 있는 저희 스태프분들께서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거거든요. 마이크 받으시면 바로 질문해 주시면 되고 질문해 주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신 분 손을 좀 들어주시고요. 저희 스태프 여러분은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이승미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아까 설경구 배우님께서도 잠깐 언급해 주시긴 했는데 좀 영화에 대해서 좀 정보가 부족하신 분들이 영화에 대한 그 댓글 이런 거에 좀 너무 이른 게 아니냐라는 좀 우려도 하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점에 하고 싶으셨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 영화가 지금 나와야 하는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 시기적으로 너무 빠른 게 아닌가라는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라도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아픈 이야기를 꼭 들춰내서 얘기하는 게 신뢰 아니야? 라고 저도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과거에. 생각이 좀 바뀌었는데 제가 아마 그 안산에 있으면서 생각이 바뀐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하시고 들었는데 다음날 가면 또 이야기하시고 또 이야기하시고 전 다 외울 만큼 아는데 또 얘기하시는 걸 들으면서 우리가 더 많이 주목하고 더 많이 보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이분들에게 뭐 굉장히 작겠지만 위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기가 적절한 시기가 따로 있을까? 이런 공감이나 위로는 언제든지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마이크 전달하러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마이데일리 신소원이라고 합니다. 예. 그 세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까 감독님께서는 유가족들도 실제로 만나보셨다고 했는데 그 여러 실존 인물들을 모티브로 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어느 한 사람만 인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은 생일 모임을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났고 그 여러 아이들이 저한테 그냥 제 마음 안으로 다 들어왔고 그 아이들의 이러저런 모습들이 수호라는 아이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동시에 아빠들, 엄마들도 제가 만나게 됐는데 그분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렇게 들어왔지 누구 특정한 한 사람이진 않게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께 공통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감독님의 설명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감독님한테 설명을 들었고 그 촬영 전에 잠깐 그냥 뭐 인사만 한 정도였고 뭐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선입견이 있을 수 있어서 강렬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오늘 저녁 때 영화가 완성된 후에 같이 보면서 이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럼 전도연 배우님께서도 따로 만남을 가지시고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감독님이 어떤 말씀이나 혹은 자료 영상 같은 거를 말씀하셨을 때 저는 안 봤던 것 같아요. 그냥 시나리오에 있는 순남한테 집중하고 싶었고 뭔가 다른 것에 대한 부담감을 좀 덜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렇게 답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네, 저 뒤쪽에 계시네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TV 리포트 주말 선데이 개관 기자 나리카와라고 합니다. 저는 일본 기자인데요. 예. 그 사건 당시에 그 현장에서 취재도 했었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저도 제 속에서 그 마음 정리가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뭐 많은 의견들이 있겠지만 감독님이나 배우분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분들이 어떻게 봤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 있으시면 알고 싶습니다. 네, 이 영화 관객분들에게 이렇게 좀 다가갔으면 좋겠다. 어떤 말씀 해주실까요? 고민에 빠져있는 우리 감독님. 철경구 배우님부터 해주실까요? 예. 이런 말씀들 많이 하셨잖아요. 뭐,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벌써 5주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저희 영화와 함께 그냥 같이 저는 마음속 아주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숙이 같이 공감했고 또 같이 슬퍼했고 또 그 온 국민의 또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어마어마한 참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영화가 작은 서로에게 그 참사의 당사자뿐만 아니고 저는 그 참사는 당사자는 온 국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서로 위안도 주고 또 위로도 하고 작지만 위로도 하고 또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도 해보고 그런 작은 물결의 시작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전도연 배우님 들어볼까요? 이 생일이라는 영화는 어떤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영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영화가 관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아니라 관객분들이 이 영화에 다가와 주셨으면 하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 역시도 시나리오를 읽고서 제가 먼저 다가갔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생일을 통해서 제가 아주 조금 다가가서 어떤 응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이 영화도 관객분들이 다가와 주셔서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까 함께했던 보민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 영화가 가족이 있는 분들이라면 모든 분들에게 마음에 울림을 주는 메시지를 주는 영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배우의 이 영화가 어떻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이제는 감독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영화 관객분들께 어떻게 기억되고 다가갔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유가족분들 당사자는 당연히 물론이거니와 여기 계신 우리 모두 그리고 또 여기 있지 않지만 그때 4월 16일 날 그것을 뉴스로 접했던 우리 모두 그냥 보통의 평범한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상처 입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상처 입은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금 그걸 그냥 뒤로 넘겨두고 있는지 또 어떻게 잘 처리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모든 분들이 이 영화를 보시면서 아프지만 마주하는 게 힘들지만 그걸 조금 힘을 내서 좀 따뜻하게 이렇게 느껴줬으면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딱 한 분 질문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 있으신 기자님 손 들어주시고요. 저희 제작진 여러분들이 스태프 여러분들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네, 지금 안 계신 것 같죠? 예,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조명 때문에 잘 못 보더라도 마이크 전달을 부탁드릴게요. 안 계시죠? 예. 자, 저희가 아까 전에 그 8분짜리 본편 영상을 보내드렸었는데요. 그 장면 안에서만 하더라도 몇 가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이 있습니다. 배우분들께서는 어떠셨는지, 촬영을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으신지, 혹은 너무나 그 인상적인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두 배우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설경구 배우님 어떠세요? 촬영하면서 인상적인 거는 아무래도 지금 소개가 되면 안 되는 부분이겠지만 예. 마지막 생일을 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상당히 긴 분량인데 카메라 3-4대를 세팅을 하고 예. 그거를 그냥 원신 원컷으로 30-40분을 돌린 무리를 하셨죠, 감독님이. 저는 뭐 30-40분 돌린 건 처음입니다. 그걸 그냥 마스터로 그냥 끝까지 한 장면이 앞으로도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한 호흡으로 이렇게 찍었는데 예. 우리 전도연 씨는 뭐 거의 탈진하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모여서 다시 한번 또 마스터로 또 30-40분 그 씬이 또뭐 영화에서도 강렬할 수 있겠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고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전도연 배우님 어떠셨나요? 네, 되게 감독님 지독하게 찍으셨죠, 그 씨는. 네. 저는 아까 보민 양이 얘기를 해서 이제 같이 밥을 먹다가 보민 이제 예솔이를 혼내는 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하니까 리허설을 많이 해볼 수가 없어서 대략적인 동선만 맞추고 촬영을 했었는데 보민 양이 촬영 들어가기 전에 마음의 준비됐어? 라고 엄마가 그랬더니 뭐 엄마보다 더 무섭게 화를 내겠어?
했대요. 근데 막상 이제 촬영에 들어가고 이제 제가 막 버럭 화를 내고 있는데 보민 양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서 어쨌든 중간에 빼먹은 대사도 있고 해서 그 씬을 이제 마치긴 했는데 끝나고 나서 너무 무서워서 우느라고 제 옆에 못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도연이 엄마가 무서울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민 양 때문에 이제 진정되느라고 한참 기다렸다가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 보민 양에게도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물으면 이 장면을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근데 많은 얘기 나눴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포토타임 갖고 잠시 후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우님들과 함께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해주신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마무리할 텐데요. 감독님께서 인사를 해주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 너무 관심 갖고 잘 이렇게 글을 써주시사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비되는 동안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배우님들께서도 옆에서 포토타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토타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선은 왼쪽, 정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먼저 왼쪽입니다. 영화 생일 2014년 4월 16일 세상을 떠난 아들의 생일날 남겨진 이들이 서로가 간직한 기억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정면 바라봐 주십시오. 가족에 대한 미안함을 안고 살아가는 정일 역으로 절제됐지만 새어나오는 깊은 슬픔을 연기해 주신 설경구 배우님, 마지막으로 오른쪽 바라봐 주시겠습니다. 대사 이상의 감정이 전달되는 눈빛에 관객분들 같은 마음으로 영화를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도연 배우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역시 왼쪽, 정면, 오른쪽 가겠습니다. 떠나간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그 슬픔을 묵묵히 견뎌내는 엄마 순남 역할을 맡으셨죠. 정면 바라봐주고 계시고 오른쪽까지 시선 함께 주셨습니다. 섬세한 감정선과 폭발적인 열연 보여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설경구 배우님, 전도연 배우님 함께 모시겠습니다. 전설 커플입니다. 역시나 시선 동일합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십시오. 전도연, 설경구, 대한민국 대표하는 두 배우의 만남만으로도 이 영화계의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면입니다. 역시나 독보적인 두 배우의 연기 내공 기대가 되죠.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공개된 영상만으로도 두 배우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4월 3일 영화 생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아까 만났던 보민양, 네, 이제 이렇게 새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전도연 엄마 무섭지 않습니다. 자, 촬영하겠습니다. 역시 똑같습니다.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두 배우와 함께 연기를 한 아역배우 김보민양입니다. 이제 정면을 바라봐 주세요. 오빠와의 행복한 기억을 간직하며 살고 있는 동생 예솔역으로 등장을 했지요. 오른쪽 바라봐 주십시오. 이 가족이 그려나갈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이야기 4월 3일 영화 생일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감독님 함께 모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감독님, 역시나 동일하게 왼쪽부터 시선 바라봐 주십시오. 이종원 감독님 다큐멘터리 연출, 다음 스토리 펀딩을 통해서 그간 지속적으로 관련 활동을 이어오셨죠. 그래서 더욱 진정성 있는 작품이 탄생하지 않았을까 기대가 됩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요. 깊이 있는 고민과 관심으로 세상 모든 가족들을 위한 진정성 있는 시나리오를 완성하셨고요. 4월 3일 이 작품이 관객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배우분들과 감독님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